그래서 네. 이제 그 초기 발동을 해가지고 신혼집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예, CCTV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네, 의뢰인이 친정에 이제 간 날에 어머. 우리 집에 어떤 여자와 함께 남편이 들어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거죠. 다른 곳도 아니고 신혼집에 상간녀를 데리고 온 거죠.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그릇 MC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박혜준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사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외도와 재산분할 문제가 함께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관련해서 뭐 이제 재산분할 법리나 기여도 문제 이런 것까지 함께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뢰인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별이? 네, 의뢰인은 이제 아내분이셨고요. 네. 남편하고 거의 한 7년 이상의 장기 연애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뒷바라지 다 하셨겠네요. 남자친구가 이제 합격을 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연애를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셨고 네. 합격 후에는 정말 달콤한 신혼생활을 꿈꾸면서 생업을 정리하시고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 보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이제 남편 하나 믿고 내려가서 지방에서 이제 아무 연고 없이 남편만 바라보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신 경우인데 네. 남편의 이제 혼인 이후에 남편의 태도가 조금 이제 뭔가 좀 변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으셨지만 크게 의심을 못 하셨어요. 너무 정말 믿음과 사랑이 깊으셨기 때문에. 7년 만났으면 엄청 오래 만나신 거죠. 네, 그쵸. 근데 어느 날 이제 의뢰인이 친정에 왔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이 조금 당황하면서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뭐 더 있다 오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느낌이 쎄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기 발동을 해가지고 신혼집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CCTV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네, 의뢰인이 친정에 이제 간 날에 어머. 우리 집에 어떤 여자와 함께 남편이 들어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거죠. 다른 곳도 아니고 신혼집에 상간녀를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의뢰인분이 막 그 블랙박스를 이제 침착하게 블랙박스를 다 확인을 하셨어요. 네. 이제 그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확인을 하셨을 텐데 뭐 블랙박스에 별별 내용이 다 들어 있었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남편도 의뢰인을 조금 좀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에 나만 바라보고 이제 살았던 제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까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조심성 없이 그냥 불륜을 저질렀고 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알면 알수록 또 이제 배신감에 치를 떠셨던 부분이 이 상간녀가 남편의 직장 동료인데 남편이 결혼식을 하기 한 몇 달 전에 먼저 지방 발령을 받아서 내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썸을 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숨기고 그냥 결혼을 한 거죠, 남편이. 그래서 상간녀도 결혼식에 왔었고 누군지도 의뢰인이 다 알고 있는 얼굴까지 아는 여자였던 거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이제 남편을 추궁을 했더니 또 이 남편이 막 그 자리에서 바로 또 빌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그래서 의뢰인이 이제 그때는 이제 받아주셨죠. 믿고 한 번은 넘어가 주겠다라고 해서 믿고 넘기고 이제 지내던 중에 또 한 두어 달 정도 후에 뭔가 또 이제 수상쩍어서 확인을 해보니 뭐 더더욱 이제 이 부정행위는 이제 더 발전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들의 대화 내용에는 뭐 이혼하고 나서 이제 재혼할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었던 그런, 그 당시에는 이제 일단 상황을 모면해야 되니까 잘못했다고 안 만나겠다고 빌어놓고, 뒤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도 다 상담을 받고 다니고 있었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 쪽인데도, 아니, 그 연애는 그래요. 오래됐다 치더라도 결혼하는 불과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결혼하신 지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던 거는 혼인신고한 지 한 10개월도 안 됐을 때고 결혼한 지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 부정행위가 드러난 거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대부분 상간자들이 나오는 이제 상간자들이 보이는 태도가 비슷한 다 레퍼토리인데 딱 그 제출된 증거만큼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부인을 하고 일단은 뭐 무슨 증거가 제출되면 딱 그만큼만 인정하는 거죠. 이때 그냥 잠깐 뭐 차를 빌려 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정말 7, 8년 사귄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뻔뻔하게 저희가 처음부터 증거를 다 오픈하진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친한 동료고 내가 데려다 줬던 것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뻔뻔함에 이제 저희 의뢰인도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이제 증거를 다 오픈했더니 그때부터 남편이 보인 태도는 이제 뭐 더 이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뭐 인정한다 부인한다 얘기도 없이 이제는 재산 분할을 다투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줄 수 없다. 재산 분할 절대 해줄 수 없다. 너무 안타까웠던 게 의뢰인이 겪었을 그 워낙에 이제 오랜 기간 함께했던 남편이다 보니까 이 배신감이나 충격은 어느 사건 못지 않은데 너무 혼인 기간이 짧다 보니까 어떤 금전적으로 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정도가 너무 적을 것 같았어요. 네, 혼인 네, 기간이 10개월도 되지 않았고 네. 보통 이제 혼인 기간이 10개월 이렇게 당기고 그나마 뭐 부부 공동 재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그나마 있는 재산이 다 남편 쪽에서 마련해 온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예상하기로는 재산 분할 청구는 거의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겠다라고 예상을 할 정도의 사안이었고 남편도 이제 그거를 그거를 주장하면서 기각을 구했던 거거든요. 네네네. 예. 한 7, 8년 동안 연애를 하시면서 그 중에 뭐 제가 기억하기로 5년 정도는 동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전혀 인정이 안 되나요? 네, 이게 그 사실혼을 그냥 단순 동거랑 사실혼 인정이랑은 또 별개로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혼까지 인정이 되려면 정말 이제 뭐 결혼식도 올렸는데 그래서 뭐 양가 가족의 뭐 대소사에도 다 가족처럼 뭐 참석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얘네가 결혼했다고 부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 단순 동거랑은 또 구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점이 좀 안타까웠고 혼인기간이 10개월이다 보니까 위자료도 사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말 나쁜 놈이지만 위자료도 혼인기간을 많이 고려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혼인 기간에 위자료 자체도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가나요? 네, 그 부분도 좀 고려가 됩니다. 사실 뭐 15년을 열심히 가정을 지켰는데 남편의 바람으로 파탄이 났다 하는 경우랑 네. 뭐 6개월 살았는데 남편의 바람으로 파탄이 났다 하는 경우랑 조금 또 다르게 보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네, 이제 네, 금액적으로. 네, 네. 근데 이 사건은 좀 이례적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위자료가 혼인 기간이 단기인 거에 비하면은 3천만 원 거의 최대로 인정이 된 거고 특이할 점은 이제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도 20%나 인정을 해줬거든요. 많이 해주신 거죠. 예, 되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기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진행을 했는데 네. 20%나 인정해 준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재판부도 조금 피고들이 너무 괘씸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 이거로라도 좀 원고의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네네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자면 여성분들도 자기를 조금 우선순위에 먼저 두고 맞아요. 물론 요즘은 시대가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자기 자신의 일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네. 그리고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비율을 5대5로 하든 우선순위를 자기 자신한테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